안녕하세요. 퇴근 후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징비록이란 어떤 책일까요? 지난날 나의 잘못을 돌아보아 반성하고 징계해서 후일 닥칠지도 모를 환란에 대비하고 삼가한다 라는 말이 시경에 있다고 하네요. 바로 내가 이 징비록을 지은 까닭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 뿐만 아니라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소상히 밝혀서 담담히 서술해 나간 우리나라 국보 132호로 지정된 고전입니다. 유성룡은 어떤 인물일까요?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고 전쟁이 났을 때 군무를 총괄했던 도채찰사라는 자리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 왜군의 동태를 수상히 여긴 그는 정읍 현감으로 있던 이순신 장군을 전라 좌수사로, 권율 장군을 의주 목사로 조정에 천거했던 인물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정말 통찰력이 있고 책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옮기신 김흥식님께서 이걸 옮기면서 자주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을지 저도 그 마음을 따라가 보며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유성룡이 이 책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문장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손들에게 경계가 될 것으로 생각해 이걸 자세히 상세히 적어둔다. 앞서 이 내용을 기록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는 까닭은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이런 문장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전쟁의 참상을 겪은 한 나라의 그 재상으로서 그 절절한 마음이 면면이 흐르는데 혹시 역자분도 이런 부분에서도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내며 전쟁이 발발했죠. 그 하루 전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과 이 정도면 전쟁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하고 그 전쟁 준비를 완료한 날이 바로 하루 전날인 4월 12일이라고 그 난중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바로 부산포가 함락이 됐고 이제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오른 것이 4월 30일입니다. 5월 3일에 이제 적군들이 한양까지 또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조는 다시 북쪽 영변을 향해서 피란길에 오르게 되고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1년 반 만에 또 한양으로 환도를 하기는 하죠. 그러고 나서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강화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조선이라도 먹자는 그 야욕을 다시 품고 14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조선을 재차 침범한 것이 정유재란입니다. 처음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정명가도라고 명을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비키라는 명분이었는데 우리나라라도 이제 집어삼키려고 정유재란을 1월에 일으켰는데 그해 8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일본 군들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이순신 장군님이 뒤쫓아가서 소탕 작전을 벌이시다가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럼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조선을 건국한 이래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면서 점점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당쟁으로 말미암아 그 격변하는 주변 정세를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100년 동안 내전을 통해서 전투 경험이 상당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사무라이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응집된 힘을 분출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조총은 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철 재질에 눈을 돌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철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철포를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대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포와 무대포의 싸움이 되었던 거죠. 쟤 정말 무대포야 라는 말, 우리나라 말 그런 거 있죠. 그것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정말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면면이 징비의 정신이 흐른다는 겁니다. 유성룡의 마음이 행간에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마음이야말로 저는 정말 국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페이지마다 유성룡의 그 징비의 정신이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물을 얻은 기분입니다. 인상 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유성룡이 적군 장수에게 불려갑니다. 명나라 장수에게. 왜 우리 명나라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너는 제때 공급해주지 못하느냐, 호되게 꾸지람을 받으면서 유성룡의 부하 장수가 그 일로 인해서 곤장을 맞고 유성룡은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폐허가 된 우리나라 산천을 지나면서 시를 읊는 부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도 엄청 인상이 깊고 많이 있지만, 제가 정말 딱 한 페이지만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진주성이 함락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함락되기 전에, 왜군이 재차 침입하기 전에 우리가 포르를 쌓아서, 이 포르란 대포를 쏘기 위한 그 성벽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미리 쌓아서 그날에 대비하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제가 그 한 줄만 읽어봐 드릴게요. 그랬더니 고을 백성들이 모두 나서서 하는 말이, 예전에는 포로 없이도 잘 지켜 적을 물리쳤는데 왜 이런 일로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이 우매한 백성들의 한마디 볼멘 소리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정말 내 생활에 이 징비의 정신은 살아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신의 포르를 든든히 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징비록을 두 분께 드리겠다고 이벤트를 했는데 한 분께 보내드렸습니다. 4월인의 북 리뷰라고 여러분들 검색해서 책에 대한 것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근 후에 책방에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난증일기를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